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리뷰하는 외신 기사들을 요약 정리하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재작년에 신드롬을 일으킨 K 액션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의 후속작 시즌2가 올라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넷플릭스에 올라왔다면 충분히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전세계 OTT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약 3억 명, 디즈니 플러스가 약 1억 5,700만 명으로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로 한정하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1,400만 명,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253만 명으로 약 5.5배 차이로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솔직히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하는 K-드라마는 네임밸류에서 넷플릭스 K-드라마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차이가 심해서 이슈 형성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오면 한국인 중 1,400만 명에게 노출되지만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면 253만 명에게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무빙, 조명가게, 카지노, 킬러들의 쇼핑몰, 최악의 악, 폭군, 나인퍼즐 전체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넷플릭스 K-드라마를 능가합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이 좋은 K-드라마를 대부분 아시아용으로 취급하면서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영을 미국에서는 훌루, 인도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얼마 전까지 남미는 스타 플러스에서 방영하면서 K-드라마 순위는 정식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시아 4개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정도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가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륙에서 방영되는 시청시간을 취합해서 디즈니 플러스 순위에 올리기도 합니다. 위에서 어쩌다 가끔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새로 나오지 않았을 때 K-드라마를 순위에 올립니다. 결국 미드 오리지널이 나오면 아시아 순위만 취합합니다. 한마디로 디즈니 플러스 순위에서 K-드라마가 미드 오리지널을 넘어서는 안 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K-드라마가 순위 상단을 점령하자 순위 집계 방식을 미드의 노골적으로 유리하게 바꾼 것과 그래메가 아시아 부문을 만들어서 BTS에게 보이콧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날짜 디즈니 플러스 순위를 보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탑10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몇 개국 순위만 정식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 드라마를 리뷰하는 외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매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치밀한 서사 빌드업, 스타일과 본질의 완벽한 조화라는 제목으로 공백 없는 완벽한 연결, 시즌1의 충격적인 엔딩 직후 시점에서 이야기를 매끄럽게 이어받아 시청자들을 단숨에 몰입시켰다. 이동욱의 화려한 귀환, 정진만의 위장 죽음 뒤에 숨겨진 전략적 타임라인을 정교하게 풀어내며 시즌1의 의문점들을 완벽하게 해소했다. 분위기를 압도하는 미장센, 이권 감독은 무분별한 폭력의 나열 대신 무기 보관서, 마드헬프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묘사하며 고유의 세련된 비주얼을 유지시켰다고 평가합니다. 미국 엔터 전문 매체 버다이도우는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문 구조적 마스터피스라는 제목으로 원작을 뛰어넘는 영리한 확장, 강지영 작가의 원작소설 킬러들의 쇼핑몰 세계관을 기반으로 드라마만의 독창적인 범죄 신디케이트 서사를 촘촘하게 엮어냈다. 플래시백의 영리한 변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정교한 교차 편집을 통해 복선들을 회수하는 대본의 구조적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 매력적인 뉴 빌런의 등장, 베일을 넘어 일본 지부의 Q와 J 등 글로벌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그게 긴장감이 한시도 늦춰지지 않는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현재 미국 드라마 평가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전문가 100% 만족도, 시청자 97%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평점이 짜기로 소문난 IMDb도 8.0점, 마이 드라마리스트는 8.3점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정진만이 살아 돌아오는 연출을 1화부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풀어내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동욱의 묵직한 카리스마는 여전하고 조카 지한이를 지키기 위해 판을 짜는 천재적인 지략과 면모가 이번 시즌에 훨씬 더 폭발하는 것 같아요. 삼촌과 조카의 눈물겨운 유대감과 티키타카를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디즈니 플러스 구독 유지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시즌1에서는 지한이가 삼촌의 위험한 유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쫓기는 처절한 생존기였다면 시즌2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게를 물려받은 새 CEO답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적들을 향해 육탄전으로 반격을 개시하는 서사가 소름 돋게 멋있어요.
김혜준 배우의 단단한 눈빛과 한층 정교해진 무에타이 액션을 보니 지안이의 성장이 온몸으로 체감됩니다. 파신과 미네가 위기의 순간에 타이밍 맞춰 등장해 지안을 구해낼 때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김민 배우의 완벽한 태국인 억양 연기와 금이나 배우의 독보적인 킬러 액션은 이번 시즌에도 작품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네요. 이 두 명의 든든한 삼촌 친구들이 곁에 버티고 있는 한 머더헬프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지하 무기고 상황실을 굳건히 지키는 브라더의 존재감도 시즌2에서 한층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한 해커 역할에 그치지 않고 머드엘프의 방어 시스템을 총동원해 적들을 교란하는 모습이 쾌감을 줍니다. 배우의 능청스러운 연기 덕분에 시종일관 긴장감이 넘치는 와중에도 숨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감촉 캐릭터입니다.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한 뉴페이스 우진 캐릭터가 극의 신선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킬러들의 세계와 무관한 평범한 청년처럼 다가와 지안이의 다친 마음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서사가 장난이 아니네요. 기존 킬러들과는 결이 다른 담백한 매력을 보여주며 이야기의 외연을 넓혀준 영리한 캐릭터 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즌1이 흥행하면 시즌2는 전작의 공식을 답습하거나 스킬만 키우다 무너지기 십상인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장점만 200%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온 K 장르물 중 역대급 후속 시즌입니다. 이권 감독님의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뼈를 깎아 만든 마스터피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시즌1이 한정된 안전가옥 안에서 벌어지는 쫄깃한 공방전이었다면 시즌2는 글로벌 조직 바벨론과의 전면전입니다. 무대를 동아시아 지부와 바다를 낀 어촌 마을까지 넓히면서 시각적인 스케일과 영상미가 블록버스터 영화 수준으로 커졌어요. 세계관이 이렇게 확장됐는데도 난잡하지 않고 촘촘하게 연결되는 대본의 힘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CG를 떡칠한 할리우드식 액션이 아니라 배우들이 몸을 던져 완성한 실물 액션이라 타격감이 다릅니다. 롱테이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카메라가 킬러들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현장감이 말도 안 되게 생생해요.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난투극부터 좁은 공간에서의 맨몸 액션까지 액션의 다양한 측면에서 시청자의 피로도가 제로입니다. 이 드라마는 반드시 좋은 헤드폰을 쓰거나 사운드바를 켜고 시청해야 그 진가를 100% 느낄 수 있습니다. 총기마다 다른 타격음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심장을 조여오는 베이스 음향이 몰입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소리만으로도 공간의 폐쇄감과 탁 트인 스케일이 전부 표현될 정도로 사운드 감독님의 영혼이 갈려 들어간 게 느껴집니다. 시즌1 때 과거 해상이 너무 잦아서 극의 흐름이 끊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피드백했네요. 시즌2는 초반에 떡밥을 영리하게 수거한 뒤 서서히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멈춤 없이 직진하는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정제 속도가 속 시원할 정도로 빨라서 매주 수요일 오후만 되면 디즈니 플러스 앱을 무한 새로 고침하게 만듭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시즌2도 지금까지 전세계 언론의 리뷰나 반응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가 회차가 지날수록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현재 중국 최대 컨텐츠 리뷰 플랫폼인 더우반에서 평점 8.2점을 기록하며 시즌1에 이어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액션 장르의 평점을 8점대 이상 주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 이 드라마는 미네라는 중국인 캐릭터가 주연급으로 등장해서 중국인들이 더 몰입해서 보는 듯 합니다. 먼저 소우닷컴에 올라온 리뷰를 보면 이동욱 복귀 후 킬러들의 쇼핑몰2의 액션 연기가 무게감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으로 시즌1에서 정진만의 분량이 적어 아쉬웠던 점을 시즌2 초반부터 완벽하게 채워줬다고 평가하며 정진만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반전과 함께 바벨 본사에 침투하는 360도 원테이크 액션씬이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사이다 액션에 그치지 않고 인물들의 혼란과 생존을 위한 판단력을 꼼꼼하게 묘사해 액션에 무게감을 더했다고 분석하며 리뷰를 마칩니다.
시나닷컴에 올라온 리뷰를 살펴보면 한국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 2 이동욱 부활, 빌런 오카다 마사키 최강 비주얼로 등장이란 제목으로 시즌2는 기존의 주택 방어전 중심이었던 세계관을 국제 용병 전장으로 대폭 확장하며 스케일을 키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일본인 용병 제이와 큐의 등장이 극에 신선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으며 한층 더 잔혹하고 치열해진 지상 최고의 무기거래 세계관을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반 전문 리뷰어를 살펴보면 총격전 및 6탄전 재업그레이드, 이동욱 숙적들 쌍강으로 복귀라는 제목으로 중국 팬들이 가장 열광했던 포인트인 미네이 오토바이 질주 및 사격 복귀와 파신의 등장을 비중있게 다룬 리뷰입니다. 시즌 1에서 주인공들이 너무 당하기만 해서 답답했던 구석이 있었는데 시즌2는 초반부터 강력한 반격을 날리며 전투력이 업그레이드된 삼총과 조카의 버디 액션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빌런 베일과 성조의 입체적인 캐릭터성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짚었습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몰래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3화에서 미네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 파신의 멋진 등장이 너무 기대돼. 이게 진짜 액션이지. 시즌2 초반부터 원테이크로 몰아치는데 숨이 다 막히더라. 요즘 중국 국산 고장극들은 칼 한 번 휘두르는데 슬로우 모션을 3초 동안 걸고 뱅뱅 돌리기만 하는데 제발 이 드라마 보고 반성 좀 해라. 타격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미네 언니 오토바이 총격신 보면서 진짜 감탄만 나왔다. 배우들이 직접 몸을 던져서 합을 맞추는 게 눈에 보이니까 몰입감이 엄청나다. 우리나라 드라마였다면 온통 엉성한 녹색 크로마키 떡칠에 대역슨 티가 팍팍 났을 텐데 이 연출력은 진짜 부럽다. 중국 액션물들은 왜 맨날 장풍을 쏘거나 와이어로 하늘만 날아다니는지 모르겠다. 킬러들의 쇼핑몰2는 좁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현실적인 격투를 보여줘서 더 짜릿하다. 쓸데없는 특수효과 없이 오직 맨몸과 칼총만으로만 꽉 채운 웰메이드 액션의 정석이다. 시즌2에서 새로 합류한 일본 용병들과의 나이프 액션 합이 정말 미쳤다. 전공법으로 찍은 묵직한 액션이 훨씬 멋있다. 중국 액션 감독들은 반성해야 한다. 맨날 카메라 앵글만 정신없이 돌리면서 어지럽게 편집으로 때우는 꼼수 좀 버려라. 예고편부터 기대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중국 드라마는 예고편에 나온 액션이 전부인 경우가 허다한데 이건 매 회차마다 액션 시퀀스의 퀄리티가 고르게 높다. 편집 기술로 눈속이 많은 국산 양산형 드라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안이가 시즌2에서 완전히 각성해서 총 잡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여기는 여자 캐릭터들이 주도적으로 판을 깨부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중국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은 말로만 여장부라고 해놓고 결국 위험할 때마다 남주인공이 구해주는 클리셰 범벅인데 미네와 새로 나온 여자 용병 대장의 6탄전은 올해 본 최고의 액션이다. 진짜 서로를 죽이려는 살기가 느껴지는 처절한 싸움이라 소름 돋았다. 국내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예쁜 척하면서 머리카락 날리는 가짜 액션이 아니라 미네 언니 나오자마자 눈물 흘린 사람 나뿐만이 아니구나. 중국 무역극에서 보여주는 날라리 같은 여협 캐릭터들이랑은 깊이감 자체가 다르다. 눈빛 하나만으로 전직 킬러의 아우라와 서사를 완벽하게 설명해준다. 솔직히 우리나라 무협이나 액션극 속 여배우들은 손끝 하나 안 다치고 화장도 완벽한 채로 싸운다. 반면 여기 배우들은 얼굴에 피칠갑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게 100배는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진정한 걸크러쉬는 이 드라마처럼 만드는 것이다. 이동욱은 나이가 들어도 피지컬과 하드보일드한 분위기가 독보적이다. 우리나라의 뽀얀 필터 잔뜩 먹인 아이돌 출신 남주인공들이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이랑은 무게감부터 비교 불가다. 삼촌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중년 남성의 강인함이 그대로 뿜어져 나왔다. 배우들이 액션스쿨에서 얼마나 뼈를 깎는 훈련을 했는지 화면 밖으로 다 느껴진다. 배우라면 이 드라마 출연진들처럼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중국 연예인들은 손동작 몇 번 하고 다 대형 넘기면서 출연료는 수억씩 받아가는데 파신의 무에타이 베이스 액션도 여전히 날카롭고 깔끔하다. 한국은 전세계의 다양한 무술을 현대적으로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융합해내고 있다.
중국 무술 감독들이 맨날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서 80년대식 권법만 고집하고 있다. 주연 배우들까지도 전부 액션에 구멍이 없다. 국산극은 주연 배우만 돋보이게 하려고 주변 배우들을 바보로 만들거나 액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데, 이 드라마는 모든 킬러들이 다 무시무시하게 강해서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된다. 드디어 국내의 엉성한 여름 시즌 콘텐츠를 안 봐도 돼서 너무 행복하다. 조잡한 대본과 발연기로 가득 찬 국내 영화 드라마들을 보다가 이 드라마를 보니 눈가기가 동시에 치유되는 기분이다. 이게 진짜 돈 내고 볼맛 나는 작품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중국인들도 자신들의 드라마가 같은 방식의 액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나 봅니다. 어쨌든 중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자괴감에 빠지는 모습을 보니 이 드라마의 퀄리티가 괜찮긴 한가 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